안녕하십니까 파트너 그리고 고객 여러분, 오늘 아리아카 웨비나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리아카 한국에서 지사 업무를 맡고 있는 케빈이라고 합니다. 한국 이름은 김기용이고요. 한국에서는 지사 업무를 맡고 있고 일본에서도 엔지니어 쪽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케빈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 40분 정도 분량을 예상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보지 마시고 틱톡 보지 마시고 제가 가급적이면 재미있게 또 약간 자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총 4개의 챕터로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리아카 소개 자료고요. 두 번째는 기술 부분. 그다음에 또 경쟁사와의 비교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사례 연구, 그렇게 해서 4가지에 걸쳐서 대략 한 10분 정도씩 할애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소개 자료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리아카는 어떤 회사인가요? 아마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2015년에 한국에 최초의 진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참고로 2024년 하반기에 업무를 맡게 됐는데, 2015년부터 한국에 진출해서 현재 국내 유수의 고객사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 정식으로 다시 진출해서 지금 교두보를 넓히려는 그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럼 아리아카는 어떤 회사일까요? SD-WAN, Software Defined WAN, 소프트웨어 정의 WAN하고 SASE, 그 보안 액세스 서비스 엣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리콘밸리 중견 기업입니다. 이 참가해주신 웨비나 참가해주신 분들께서 SD-WAN이 뭐야? SASE가 뭐야? 궁금해하실 분 계실 줄로 아는데, 한 10분 정도 있다가 기술 부분 파트에서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크게 SD-WAN이라고 하면은 WAN이니까는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잖아요. 네? 광대역. 네트워크와 보안을 함께 가져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이면 빠르게, 보안이면 안전하게 가겠다는 뜻이죠. 그 두 가지를 제공드리는 실리콘밸리 회사입니다. 참고로 본사는 산타클라라에 있습니다. 아카마이는 들어보셨죠?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CDN, 공동 창업자인 아지트 굽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인도계 미국인이고요. 실리콘밸리에서 2009년도에 원래 그 아카마이 공동 창업자였던 이 분이 2009년도에 독립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실리콘밸리 얘기 잠깐 할까요? 인도계랑 중국계가 대활약을 하고 있는 거는 다 아시는 사실이죠. 이스라엘계도 있고. 인도계는 예를 들면 아리아카 같은 그런 유수의 회사도 있고, 최근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네스코프라든가 G스케일러라든가, 그래서 이 탄탄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실력, 그리고 R&D가 뒷받침이 돼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디안 커뮤니티가요. 미국에서의 실리콘밸리 인도 창업자들이.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아주 신뢰하고 있습니다. 현재 800여 고객 서비스 제공 중이고, 40곳 이상의 지점에서 팝을 제공합니다. 팝이 뭘까요? Point of Presence. 저희는 WAN, 국제 간 회선을 제공하다 보니까 국제 간 해외로 나가는 교점에 저희의 일종의 서버, 효율적으로 트래픽을 전송하는 장치를 만드는데, 그걸 통상 팝이라고 합니다. Point of Presence. 그 40개 이상의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속도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하는 압도적인 성능을 제공하는 것은 제가 직접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나중에 사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속도가 몇 배씩 빨라지니까 아주 좋아하십니다. 네트워크 압축 최적 화면에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도계 천재들이 만든 SD-WAN계의
독보적인 주자임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2020년 전후로 해서 이 가트너라고 조사 평가 기관 아시죠? 예. 거기서 세시라는 용어를 내보이면서 뭐 이제 업계 상당히 뭐 표준 일종의 용어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 아리아과도 그 현재 그 2020년 전후까지는 네트워크 중심으로 갔었는데, 그 이후로 가트너가 이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세시, 즉 보완, 기존의 네트워크 위에 보완 기능을 추가한 이쪽에 새로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컴포넌트 용어를 정의함에 따라서 저희도 그쪽으로 발맞추어서 저희의 제품군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세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4개 요소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NGSC, 뉴질랜드 스쿨, Next Gen Firewall, Zero Trust Network, Secure Web Gateway, Cloud Access Service Broker. 뭐 영어가 막 나와서 정신없죠.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전체 사원 600명 중에 절반 이상이 인도, 방갈로르에 소재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R&D에 집중 투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도는 무시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아주 젊고 활기차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실리콘밸리 회사가 인도의 R&D를 갖고 있다는 것은 성공 방정식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2024년에 새 CEO가 취임을 했습니다. MIT MBA를 한 인도계 브레인의 샬렛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지금 전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 중심의 포트폴리오, 미국 사업 구조를 다각화해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공격적으로 진출, 투자, 육성 중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금 싱가포르에 있습니다만, 저도 뭐 거의 뭐 하루 매일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니텐 아후자가 아태 지역 영업총괄로 부임하였습니다. 아까 팝 말씀드렸죠? 포인트 오브 프레젠스 잠깐 볼까요? 서울은 당연히 있고요. 예. 해외를 보면은 뭐 거의 전 세계의 기반 도시들에는 다 팝이 설치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주요 고객을 보시면 한 뭐 이름을 들어서 아실 만한 해외 고객과 국내 고객을 좀 망라해 봤는데, 델몬트 렌즈 아시죠? 네. 캐세이 항공 아시죠? 케이던스는 지금 한참 실리콘밸리에서 잘 나가는 반도체 설계 디자인 회사고, SK 에코플랜트, 옛날 SK 건설이죠. SK ENC, 시세이도 화장품, KBT에 밀려서 약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브랜드. 블록은 트위터에 잭 웰치라고, 잭 웰치가 아니구나. 잭 웰치는 지이구나. 그 수염난 양반이 새로 해서 만든 핀텍,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잭 도로시인가? 잭 도로시군요. 그다음에 현대상선, 화씨는 현대자동차 1차 벤더로 부품 납품업체죠. 경북 영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라도 1차 벤더 현대자동차. 전 세계 뭐 1조 지금 한 5천, 7천 매출 단위로 알고 있는 중견 기업입니다. 캘로웨이 골프, 포항제철, 서울반도체, 엔비디아, 그다음에 제스 파마시티컬은 미국에서 중견 제약회사 파이자나 엘라이 릴리 한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 대략 5조, 6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패컬 코리아는 GM 계열에 납품하는 1차 벤더이고, 솔로엠, 삼성전기에서 분사해서 배터리 만들고, 아니지, 배터리 차저 충전기 만들고, 전기, 레이블, 저 이마트 같은 데 가보면은 가격 표시 나오는 데 있죠. 그래서 제품군, 고객이 아주 다양합니다. 보시다시피 제조업 있죠? 운송도 있죠? 예. 화장품도 있고,
아주 재밌어요. 반도체도 있고. 아리아카 임원진 모시겠습니다. 제일 왼쪽이 샬렛이고. 근데 이거 이름 보지 마시고 얼굴만 딱 보세요. 얼굴 색깔 보세요. 우리가 약간 인종차별주의자가 돼봅시다. 얼굴 보면 백인들이 상단에 있고 밑에 보면 인도인들 있죠. 이게 바로 실리콘밸리에 성공할 수 있는 그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이상적인 결혼이에요. 아이디얼 메리지. 영업진 그리고 CFO, HR 이쪽 키 펑션은 실리콘밸리에 놓고 R&D는 인도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수한 머리, 그 다음에 세일즈 능력 이게 합쳐진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오른쪽 제일 아래에 있는 저의 단짝 메디 머리 되신 분 이분이 일종의 넘버 2 치프 커스터머 오피서인데 인도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 3시간 반 차이니까 뭐 필요하면 제가 바로 전화 걸어서 문제 해결해 드립니다. 그게 저희 회사의 최대 장점입니다. 다른 실리콘밸리 회사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났을 때 뭐 이메일 핑퐁을 쳐가지고 오늘 안 돼요. 뭐 지금 뭐 시간대가 틀려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흐지부지 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업계 평가를 보시면 뭐 네로라 하는 네트워크 월드 가트너, 포레스트 리서치, 그다음에 요즘 인터넷에서 막 뜨고 있는 G2라든가 기가옴이라든가 그런데 보세요. 얘네들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은 웹 랭킹 보면은 거의 가트너랑 비슷한 수준의 뭐 한 랭킹 3만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아주 좋은 평가를 인터넷상에서 고객들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네. 과금 정책을 잠깐 볼까요? 이거는 혹시나 이제 파트너 분들께서 프라이싱 정책이 어떻게든 물어보실까봐 딱 한 장으로 준비했는데 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왼쪽이 SD-WAN 기초 S 기반 SD-WAN이고요. 가운데가 거기에 더 붙여가지고 기본 세시. 예? 그다음 제일 오른쪽이 여기에 더 붙여서 고급 세시 이렇게 합니다. 딱 세 가지 간단하게. 예? 그리고 저희는 monthly billing입니다. 매월 과금, 넷플릭스 내듯이, 인터넷 내듯이 장비 하나 꽂으면 거기서 과금이 매월별로 나가니까 걱정하시. 뭐 복잡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네. 초기 비용 KPX가 뭐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회계상에서 아주 관리하기가 쉽죠. 네. 저희 포지셔닝을 볼까요? 그러면 저희는 네트워크 그다음에 보안을 둘 다 안전하고 빠르게 제공드리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뭐가 부족할까? 나중에 제일 마지막 장에 다른 회사의 비교 검토 부분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제일 위쪽 보겠습니다. SEC하고 SSE. 뭐 SSA는 그 SEC에서 A가 빠진 거니까 Secure Access Service Edge에서 Secure Service Edge가 되겠죠. 즉 뭐냐면 보안은 제공하는데 네트워크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최대 장점은 아리아카는 아까 팝이 40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글로벌망, 백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본이 뭐냐? 물리적인 일종의 전용선 같은 개념인데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자 전용망의 일부를 사서 직접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죠.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OSI 레이어 7 중에서 우리는 레이어 2를 가지고 합니다. 이분들은 레이어 3를 가지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Zscaler, 체크포인트, 버사, 시스코, 팔로알토, 포티넷, K2 레이어 3예요. 네. 그다음에 Managed Network Services. 이분들은 백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그렇지만 이분들의 뭐 단점이라고 하면 네트워크가 약하다. 압축을 못하다. 느리다. 그렇죠? 빨랫줄. 왼쪽 보시면 여기는 네트워크에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알지만 인프라스트럭처가 없고 보안이 약한 쪽입니다. 정리하면 저희 아리아카는 네트워크, 빨랫줄,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스트럭처, 보안 3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유일무이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캐치프레이즈는 Unified SASE as a Service입니다. 통합된 내지는 단일화된 한 큐에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회사 소개를 여기서 뭐 접고 자 기술 부분
조금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은 일반 고객분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틀린지, 인터넷망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틀린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망이란 뭐냐면 IPVPN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스코 VPN, 주니퍼 VPN, 포티 VPN, 팔로알토 VPN,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쓰시는 인터넷에서 그냥 VPN 딱 눌러서 하는 그 VPN 이네이블 되면은 인터넷망 타고 가는 거 있죠. 단점이 뭐예요? 느리죠. 예. 인터넷에서 속도가 불확실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그렇죠? 예. 빨랐다가 느렸다가 그냥 국도 타고 가는 거예요. 예. 아리아카는 어때요? 우리는 레이어 2를 가니까 일정하게 consistently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그게 큰 차이점이고 특히 국제구간요. 자, 그럼 구성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인데 대표적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제일 첫 번째, 제일 기본은 여기 박스 보이시죠? 이 마우스가 되나? 아, 되는구나. 예. 아, 이거 안 보이네. 박스 보이시죠? 그 박스가 저희 A냅이라고 불리는 장비인데 예를 들면 인터넷 가입하셨을 때 가정으로 들어오는 모뎀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A냅, 아리아카 네트워크 액세스 포인트. 그거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본사에 하나 놓고 그다음에 지사에 하나씩 놓습니다. 본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다. 그리고 지사가 두바이에 있다. 그럼 거기에 한 대씩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팝으로 가는 로컬 구간, 이걸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팝으로 가는 로컬 구간까지는 그냥 인터넷 회선을 씁니다. IP색으로. 예. 근데 보통 지금은 뭐 어느 국가든 인터넷이 거의 뭐 범용화, 일상화돼 있어서 레이턴시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커도 뭐 10, 20ms, 30ms 정도. 예.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은 저희 백본 구간이 대략 애니 투 애니로 가도 한 100mm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라스트 마일 단위 이쪽에 한 20, 30, 그 다음에 이쪽이 또 20, 30 이렇게 해서 토탈 한 150에서 180 물론 아시아 구간 중국이나 대만, 일본 그런 데는 뭐 50mm 나오고요. 그게 제일 기본적인 구성 방법입니다. A냅을 2개 놓고 인터넷으로 로컬 구간을 간 다음 국제 구간은 백본으로 타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본사에는 A냅을 놔요. 저희 장비를 놓고 이 지사 쪽에 요즘에 뭐 지사가 자꾸 막 이동을 하고 출장자들이 많아서 사무실에 잘 없어요 하시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 VPN 클라이언트, VPN 에이전트를 설치하도록 해서 그분들의 노트북에 클릭을 하면 저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브링크라는 저희 제휴 업체인데 이 VPN을 통해서 제일 가까운 팝으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첫 번째 거랑 다른 점은 뭐가 달라요? 보시면 A냅이 없죠. 그죠? 예. 그거 말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쪽 부분에서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기존 IPVPN이랑 비교했을 때는 속도는 뭐 말할 수 없이 빠릅니다. 참고로 클라우드링크의 CEO를 제가 좀 아는데 한 7년 전에 인포블락스라는 회사에 있을 때 이분을 알았어요. 그 당시에 프로덕트 매니저인데 인도계 미국인이고요. 와, 난 이 사람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거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도 이렇게 신뢰하는 업체를 제휴를 맺어서 저도 아주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구성 방법은 A냅 내지는 A냅 아니면 여기에 VPN 클라이언트. 요거는 오른쪽이 본사가 A냅이 없고 즉 장비가 없고 여기서 직접 클라우드로 붙는 겁니다. 요즘에 클라우드가 많잖아요. AWS, Azure,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알리바바, 뭐 텐센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 클라우드로 직접 붙으려고 했을 때 A냅을 굳이 놓지 말고 자 그럼 우리 한국 팝에서 서울 팝에서 AWS로 바로 IPsec 터널로 붙이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원하시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더 다양한 뭐
방법이 있는데 일단 세 가지 ANAP, ANAP 아니면 ANAP VPN 클라이언트 아니면 지사가 ANAP 또는 뭐 VPN 클라이언트의 본사가 클라우드. 세시 네. 영어가 많이 나오죠. 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NGSC 차세대 방화벽 그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접근 시큐어 보안 웹 게이트웨이 클라우드 접근 보안 브로커 N, G, S, C 저는 이걸 편의상 뉴질랜드 스쿨이라고 외우는데 넥션 파이어월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캐스비 요게 가트너가 정의하는 미니멈 요소입니다. 저희는 이걸 다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DLP,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데이터 손실 보호도 필수 요소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하반기에 출시합니다. 각각의 차세대 방화벽과 제로 트러스트 보안 웹게이트의 캐스비를 한 1, 2분씩 잠깐 한번 볼까요? 예. 먼저 넥션 파이어월 그다음에 거기에 묶어서 뭐 IPS도 같이 껴넣기도 해요. IPS는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면 이름 들어보셨죠? 인트루전 프리벤션 시스템, 침입 방지 내지는 인트루전 디텍션 시스템, 침입 차단, 침입 방지구나. 네. 이걸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차세대 방화벽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OSI 7 레이어에서 일반적으로 파이어월이면 레이어 3나 레이어 4를 보잖아요. 그죠? 데이터그램이나 아니면 TCP나 UDP를 보는데 거기 위로 올라가서 레이어 7을 보겠다는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를 보겠다고. 그래서 방화벽을 구성하는 것이고 거기에 IPS는 시그니처 베이스죠. 예를 들어서 패킷이 들어오면은 이 시그니처 일종의 무슨 이해하기 쉽게 뭐 어떤 스크린이나 판때기라고 쳐요. 이게 25,000개를 다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 TCP 또는 UDP의 이 시그니처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25,000개를 다 통과해야지 합격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게 IPS고 참고로 저희는 IPS의 시그니처 엔진을 프루프포인트라는 데서 씁니다. 실리콘밸리 컴퍼니고요. 보통 이 세시를 도입하시는 업체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일상화되어 있고 뭐 많은 업체들이 포티나 팔로에서 저희로 체크포인트에서 넘어오고 있는데 파이어월 부분만 잠깐 예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레이어 7이면 뭐예요? 유저 기반으로 폴리시 정의해서 정책을 운영하겠다. 그냥 IP 소스 데스티네이션 베이스가 아니고 유저도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AD랑 액티브 디렉토리랑 연동해서 아니면 애저의 엔트라 아이디랑 연동해 가지고 거기에 유저에 따라서 내가 퍼밋 오는 디나이를 시키겠다. 비슷한 또 방법으로 애플리케이션 베이스로 하겠다. 페이스북만 차단하겠다. 아니면 5365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만 통과시키겠다. 도메인 캐티고리즈 야동만 차단하겠다. 아니면 도메인 이름 뭐 러시아.com만 차단하겠다. 그다음 지오로케이션스 아프리카만 차단하겠다. 그런 식으로의 상위 레이어를 통한 폴리시 정책 설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차세대 방화벽입니다. 저희는 뭐 당이 되고. 그다음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안티말웨어 두 번째 파트. 시큐어 웹 게이트는 웹 게이트웨이죠. 안티말웨어는 뭐 말 그대로 말웨어 방지고 그 시큐어 웹 게이트가 뭐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까 차세대 방화벽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거기에 레이어 7 중에 HTTP랑 HTTPS의 헤더를 까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TTP의 메소드를 봅니다. post, get, put 메소드인가? 뭔데? 메소드를 봐서 그 메소드별로 정책을 운영하겠다. 아니면 헤더를 보겠다. 그 헤더 안에 막 아노말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상한 헤더. 제가 올 초에 그 CISSP 시험을 봤는데 그 공부할 때 막 뭐 크로스 스크립트 레퍼런스 뭐 CSRF 어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레이어 7의 헤더 조작해서 하는 거 그런 거를 보겠다는 겁니다. 안티말웨어는 말 그대로 안티말웨어 exe 파일, com 파일, 요즘은 pdf 파일 아니면 뭐 doc 파일, 뭐 엑셀 파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상한 스크립트 그런 게 딱 걸렸을 때 체크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네이블만 시키면 체크해 주는 거예요. 간단해요. 물론 저희는 나중에 로그를 뭐 다음 기회에 더 자세히 저희의 포털을 보시면은 포털을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거기에서 플로우별로 탁탁탁 나와서 빨간 거 보이시죠? 안티말웨어에서 걸렸다. 그러면 거기서 더 정확히 들어가고 싶으면은 어떤 소스에서 어떤 데스티네이션으로 IP가 어떻게 되고 포트가 어떻게 되고 어느 날에 디나이가 됐다라는 것까지 다 볼 수가 있죠. 위대해요. 우리는 뭐 네트워크하고 뭐 이런 보안까지 다 이런 걸 집어넣었어요. 한 포털에서. Unified SASE. 자, 다음 Zero Trust Network Access. 아무도 신뢰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보안을 거친 후에 합격한 자만이 패킷을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제로 트러스트 하면 보통 많은 분들이 디바이스 포스처 책을 얘기하십니다. 디바이스의 상태 점검. 포스처가 우리나라 말하면 자세잖아요. 근데 뭐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디바이스의 어떤 상태를 점검하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저 말씀드렸던 저희 구성 방법 중에 하나 VPN 클라이언트로 접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제공하는 그 클라우드브링크사의 제휴사인 클라우드브링크의 VPN 클라이언트를 접속했을 때 클릭을 딱 눌렀어요. VPN 클라이언트에. 이네이블을 시키면 접속에 들어가기 전에 아래와 같이 OS 버전, 윈도우즈가 맞는지, 맥이 맞는지, 안티바이러스 체크, 그 다음에 방화벽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티바이러스 설치되어 있는지, 방화벽 설치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가 뭐 조작이 됐는지 안 돼 있는지 그 각각의 포스처를 체크를 한 다음에 합격이 됐을 때만이 패킷을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자, 셋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Next Gen Firewall, Zero Trust Network, Secure Gateway, 마지막으로 CASB. CASB 하면은 실리콘밸리에서는 제일 유명한 회사 역시 인도계 쪽에서 만든 네스코프죠. 곧 뭐 상장을 했나 하거나 하는데 뭐 그쪽이 제일 유명하지만 저희는 다 포괄해서 필수 기능을 묶어서 제공합니다. CASB는 클라우드 액세스 서비스 브로커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앱을 정해요. 애플리케이션.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그 영어 매뉴얼 보면은 거기에 애플리케이션, 생션 애플리케이션, 아니면 unsanctioned 애플리케이션 하잖아요. 생션이 우리말로 제재인데 또 하나는 거기에 뭐 허용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동작을 생션 시킬 것이냐, 허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폴리시가 운영되는데 예를 들면 드롭박스에 내가 다운로드 기능만 이 특정 어카운트에 다운로드 기능만 맞고 나머지는 다 허용시키겠다. 즉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특정 기능만 제어할 수 있도록 유저 어카운트별로 제어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CASB의 필수적인 뭐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까 이 왼쪽에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드롭박스에 다운로드 기능만 거부해라 라고 하면 실제로 웹브라우저에서 특정 유저 어카운트가 물론 어카운트도 연동이 되겠죠. 저희 포털이랑 특정 어카운트가 드롭박스에서 다운로드를 하려고 했더니 빨간색으로 에러가 보이죠. 요겁니다. 어떻게 운영할 수 있어요? 비슷한 방법으로 뭐 페이스북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죠. 저희 내부의 포털에 보면은 이 패킷 플로우가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데 이 다이어그램은 우리 회사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뉴질랜드스코 Next Gen Firewall, Zero Trust Network, Secure Gateway, Cloud Access Broker 요게 각 컴포넌트마다 어떻게 체크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패키지 들어옵니다. 아웃바운드 패키지예요. 세션은. 아웃바운드 패키지 들어오면 제일 먼저 기본 레이어 간단한 IPS를 합니다. IPS는 아까 Intrusion Prevention System이니까 침입 탐지죠.
스크리닝을 하는 거예요. 시그네처로. 그래서 통과했어. 그러면은 기본 레이어 3 파이어로 갑니다. 그다음에 인터전 파이어는 일종의 저기 VRF 같은 개념인데 Virtual Routing Forwarding 같은 건데 그냥 넘어갈게요. 좀 어려우니까. 도메인 레퓨테이션 아까 잠깐 넥션 파이어에서 나왔죠. 거기 보면은 평판 이 도메인이 믿을 만한가 아닌가 www.russia.com 이거는 믿을 만할 수 없어. 그러면은 거부. 그런 이 평판에 따라서 가는 거죠. 물론 수만 개 도메인에 대해서 평판, 이 도메인 엔진도 저희가 서드파티랑 협력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편의상 CQ 웹 게이트웨이라고 레이블을 써놨는데 넥션 파이어월 동작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레이어 7 넥션 파이어를 봅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 오른쪽으로 넘어가는데 녹색 SSL 보이시죠? 이게 복호합니다. 즉 SSL을 까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속도가 SSL 까면 뭐 거기에 있는 SSL, TLS, 핸쉐이크 다 보고 SNA 보고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속도가 약간 떨어질 수 있으니 만약에 이걸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DNS 필터링만 하고 내보냅니다. 근데 SSL 까보겠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더 깊이 들어가서 자 볼게요. 자 캐스비 보죠. 그 다음에 여기는 SSL을 깐 상태에서 그 내부의 URL 레퓨테이션을 다시 봅니다. 도메인 레퓨테이션을. 그 다음에 CQ 웹 게이트웨이가 가서 HTTPS의 헤더를 검사하고 아노말리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두 개 다 하는 건데, 화면 전개상 이렇게 나눠져 있네. 안티말웨어랑 고급 IPS까지 봅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헤더 안에, HTTP 헤더 안에 Tenant Restriction, HTTP Restriction 헤더를 집어넣어서 내보내게 됩니다. 즉 그 헤더를 검사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Zero Trust라고 제가 레이블을 붙였습니다. 다 들어있죠? 보시면 N도 있고 S도 있고 C도 있고 G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다이어그램이었습니다. 기술 부분 좀 지루하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일반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회사 소개 말씀드렸고 기술 부분 했고 도입 사례와 제일 마지막은 타사 벤더와의 비교. 도입 사례를 좀 볼까요? 뭐 아주 드라마틱한 사례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보실 거는 캐세이 항공. 캐세이는 지금은 싱가포르 항공에 약간 밀리고 있지만 한때 홍콩이 싱가포르와 함께 아태 지역에 비즈니스 면에서 허브를 점령하고 있었을 때 매력적인 도시 홍콩. 대표하는 항공사입니다. 전 세계 180개 항공사 터미널을 저희가 다 먹었습니다. 근데 MPLS를 쓰고 있었어요. MPLS와 전용선은 비쌉니다. 그리고 이거는 죽어가는 테크놀로지예요. 제발 쓰지 마세요. 그냥 저희가 디스카운트를 훨씬 더 드릴 수 있는 게 이건 그냥 쓰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예를 들면 기름 보일러 쓰고 있는데 연탄 보일러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고집하고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캐세이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저희가 수십 장에 걸쳐 그 RFP Request for Proposal 입찰 제안서를 올렸죠. 네. 근데 CIO가 저희 제품에 혹 가가지고 야 이거는 할만하다. 여기에 라스트 마일 서비스라고 있잖아요. 라스트 마일이 뭐냐면은 아까 저희 팝으로 붙고 로컬 구간은 로컬 인터넷으로 붙어서 저희 ANF 장비랑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라스트 마일인데 이 전 세계 회선에 대한 그 라스트 마일을 어떻게 그 캐세이가 다 관리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치 오퍼레이션 센터처럼 전화 받아주고 장애 나면 신고하고 그런 것까지 다 해드린다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이 뭐 어떤 무슨 해운사 어떤 제조업이라고 쳐요. 전 세계 오피스가 다 있는데 어디 슬로베니아에 장애가 났어. 어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장애가 났어. 그걸 언어도 안 통하는데 중국 청도에 장애가 났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저희가 다
24시간 저희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센터에서 보고 장애가 나면 서비스를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가 라스트 마일 서비스인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고객이 흔쾌히 우리 서비스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도입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항공업계에는 뭐 대한항공 마찬가지고 아시아나도 마찬가지고 시타라는 거대한 조직이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는데 아주 뷰로크러시 오래된 조직이고 느리고 체계면에서 허술하기로 유명하지만 수십 년간 사용해왔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타 관계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채택 요인은 압도적인 성능과 그리고 fully managed, last mile까지 포함한 모든 부분 end-to-end 커스터머 저니를 저희가 담당해서 처리해 드린다. 그런 뜻이고 타사 솔루션도 유연하게 연동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고객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아리아카에 SD-WAN만 쓰고 팔로 쪽에 아니면 G스케일러 쪽에 넷스코프 쪽에 체크포인트 쪽에 FOT 쪽에 시큐리티를 그대로 쓰고 싶다. 네, 해드릴게요. 클라우드 부분은 글로 가세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저희 가져갑니다. 그런 컨비네이션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보면 아리아카는 우리 캐세이 회사 IT팀의 일부분으로 생각할 정도로 긴밀하게 업무를 협력하고 있으며 깊이 신뢰한다. 신뢰는 중요한 거예요. 고객이 한번 믿으면 그 다음엔 프라이스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SAP, SAP 사용 고객사. SAP이 레이턴시에 민감한 프로토콜로 유명하죠. 화학 제품 생산 미국 회사인데 앨범멜이라고 한 뭐 5조, 6조 단위 되는 회사인데 해외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 이름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SAP을 저희 쪽으로 실어 보내서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얘기인데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그래프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보면은 연록색 그 하얗게 있죠. 맑게.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파란 거. 삼각형으로 된 파란 게 원래 트래픽입니다. 그런데 SAP 트래픽을 우리가 압축을 시켜서 내보냈더니 최대 97%까지 압축이 돼서 제일 밑에 있는 연록색이 실제 나가는 트래픽이 됐다는 겁니다. 저희 압축 알고리즘에 ARR이라는 게 있어요. Area Redundancy Removal이라는 건데 원리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킷이 저희 백본으로 들어왔을 때 패킷의 패턴을 봅니다. 바이너리 패턴을 봐서 zip 파일 압축하듯이 이 패턴이 요런 패턴이 들어왔어. 그럼 요는 1번. 그 다음에 이런 패턴이 들어왔어. 그럼 2번. 그런 식으로 해서 큰 덩어리의 패킷을 사이즈를 대폭 줄여서 내보내게 되죠. 그런 식의 압축 알고리즘, 뭐 이건 압축 알고리즘 수만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되니까 최대 97%까지 데이터가 감소되었다. 또 하나 볼까요? 포스코에서 이 로고를 쓰는 걸 허락해 주셔서 이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 무슨 상선 아까 있는데 현대상선이구나. 거기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해외 지사에 중국 지사에 만리 방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지사에서 이 본사에 있는 한국 본사에 있는 인트라넷 아니면 어떤 리소스를 접근하려고 할 때 클릭을 한 번 하면 삥삥삥삥삥 돌아요. 모래시계 나오고 뭐 10초가 걸리고 20초가 걸리고 뭐 그게 일상화되어 있었는데 잠깐 아리아카가 만리 방화벽을 뚫는다고 그래서 도입을 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제 지사에서 느리다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중국 쪽. 저희 참고로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션전, 홍콩이 만약에 중국의 일부분이라면 그 4개 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리던던시로 2개씩 다 이중화해서 돌리고 있죠. 그래서 가니까 속도도 빠르고 안전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유명 반도체 회사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비슷해요. 원래 국내 업체 CQI인가 뭐 하여튼 그걸 썼는데 느리다고.
다운로드를 하나 받으려면 1메가를 2메가를 봐야 돼. 뭐 1분이 걸리고 2분이 걸리고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좋은 거 없나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액세스를 제안드렸죠. 왜냐 중국에 출장자가 있는데 사무실에 장비를 놓을 정도는 아니다. 자, 그럼 VPN 클라이언트를 까시고 여기 오렌지선 보이듯이 이 클라이언트가 제일 가까운 밥, 북경이 됐든 상해가 됐든 심천이 됐든 홍콩이 됐든 타이완도 괜찮아요. 네, 대만까지 가든 이렇게 통해 가지고 우리의 본사 한국 팝으로 와서 저기 경기도 용인 어디에 있는 그걸 갑니다. 그랬더니 내용은 뭐 그렇고 피드백이 어떻게 나왔냐. 오, 저희 밴드위스 500메가 신청 안 했는데요. 그런 거예요. 500메가 무슨 뜻이냐면 해외에 그 인트라넷 트래픽을 500메가 쓰는 기업은 없어요. 보통 인트라넷 트래픽은 1메가, 2메가, 10메가, 50메가, 끼케야 100메가인데 500메가 쓰는 것처럼 체감 속도가 느껴지는 그만큼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뭐 인터넷이 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를 보든 아니면 인스타그램을 하든 뭐 웹페이지 클릭을 하든 모래시계 넣으면 짜증나잖아요. 그런 게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경북 영천에 있는 화신 현대사 1차 벤더 저희의 우수 고객 도입사를 드리겠습니다. 매출 1조 7천억 원대고요. 아래가의 고객이었는데 모 경쟁사가 유리한 조건으로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 뭐 여러 가지 뭐 조건을 달아서 뭐 세시를 강화해야 되고 뭐 거기에 뭐 페런트 컴퍼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벤더를 자르겠다 등등등 해서 접근을 해왔는데 고객이 저희를 믿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조언을 구해와서 자 그러면 기존에 네트워크만 쓰시던 걸 세시로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고 밴드위스도 제대로 뭐 신규 지사든 아니면 현재 지사든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OC를 했어요. Proof of Concept. 제품 테스트죠.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 이 화신의 경북 영천 본사하고 브라질이랑 했어요. 제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피드백이 어떻게 나왔느냐. 브라질 지사도 마찬가지로 모래시계 돌고 뺑뺑뺑뺑 느리게 가던 사람이 그때 전화해서 밤 10시에 뭐라 그러냐. 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정말 뿌듯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경쟁사는 물러갑니다. 저희의 뭐 승리였죠. 자, 다음 슬라이드. 이번에는 해외사를 보겠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본 엔지니어링도 관여를 합니다. 일본에 15년 정도 살아서 일본에서는 일본말을 씁니다. 애저를 사용 중인데 거대 화학회사예요. 1조 단위. 한 뭐 100년 정도 되는 회사인데 무슨 산업이라고. 속도 개선 방법이 없는가? 근데 그 회사는 어떤 컨디션을 쓰면 어떤 운영을 하냐면 여기 잘 조금 보이실래나? 파란 그림이 애저예요. 그리고 아리아카 파브로죠. 원래는 애저를 통해서 애저망으로 트래픽이 갔는데 그리고 애저에 일본 지사, 상해 지사, 홍콩 지사가 있었는데 애저끼리 가니까 느리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 쪽이. 그래서 저희가 제안 드리기를 그러면 애저까지 가는 입구를 우리랑 레이어 2로 붙이고 우리의 고속도로망, 국제망을 쓰신 다음 로컬 구간은 애저랑 가세요. 그게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AWS에서는 다이렉트 커넥트, 애저에서는 익스프레스 라우트, 그다음에 알리바바에서도 다이렉트 뭐라 그러더라? 뭐 커넥티비티인가 뭐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쪽의 교점이랑 우리 아리아카 팝이랑 바로 붙는 그런 솔루션을 문의해 오셔서 이건 상당히 고난이도의 작업이었습니다. BGP 라우팅을 넘겨줘야 돼요. 애저에서 나오는 그 라우팅을 애저로 안 가고 우리 쪽으로 돌리게 하니까 우리 쪽이랑 애저랑 BGP에 eBGP를 해서 AS 넘버 같이 붙이고 거기에서 BGP의 그 뭐 희한한 테크닉들 있잖아요. Local Preference, MED, Wait, AS Paths
뭐 그런 걸 써서 장장 12시간 고난이도 작업을 해서 그것도 제가 했었는데 일요일날 3시에서 밤 새벽 2시가 끝났죠. 넘어가서 속도가 몇 배 빨라지고 곡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지금 증서를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한 45분 정도 지났네. 그럼 앞으로 한 2, 3분만 더 타사 제품 마지막 순서 비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타사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장점을 부각시켜 드리되 그에 비해서 우리 아리아카가 어떠한 보완점 내지는 경쟁 우위에 있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묶어서 한 번의 설명을 다 드려버리겠습니다. 팔로알토 포티넷, 케이토, 엡실론, FX라는 회사입니다. 팔로알토와 포티넷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방화벽의 선두주자이고 프론티어, 존경받는 기업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단 한 가지 단점은 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세시 마켓에 들어온다, SD-WAN 마켓에 들어온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저희와는 포커스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보안을 전적으로 원하시고 SD-WAN 쪽의 퍼포먼스가 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팔로나 포티를 도입하시면 됩니다. 케이토도 마찬가지인데 케이토는 이스라엘 회사이고요. 케이토의 창업자인 실로모 크레머는 업계에서 전설적인 창업가로 알려져 있고 존중합니다. 그분은 옛날에 체크포인트 만들고 그 다음에 대박을 낸 다음 인퍼버로 또 한번 대박 내고 이번에 케이토가 그분의 아마 인생 산모작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창업가 정신은 존중합니다만 레이어 3 네트워크예요. 우리는 레이어 2입니다. 레이어 2 백본과 레이어 3 인터넷망은 속도가 틀립니다. 네. 그렇지만 케이토의 마케팅과 공격적인 성향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포커스가 틀립니다. KT에서 인수한 엡실론은 2000년대 초반에 영국에서 창업하였고 그 후에 장사가 잘 안 됐는지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겼다고 생각합니다. KT가 글로벌 텔코로 도약하고자 해서 엡실론을 2019년인가에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올 초에 신문에 나기를 엡실론 경영 악화로 고민 중이다라는 기사가 떴더군요. 네. KT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아시아의 텔코 컴퍼니가 글로벌라이즈 되기는 상당히 챌린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의욕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엡실론을 산 거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만 경영이 제대로 순탄치 않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렇지만 싼 가격을 배경으로 해서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는 포커스 틀리고요. 마지막으로 FX. FX는 칭화대 출신의 중국 창업자가 실리콘밸리에서 10여 년 전에 창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종업원 수가 한 100~2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 실리콘밸리에서 했는데 잘 안 됐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싱가포르로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창업자가 중국계이다 보니까 중국 쪽 특히 한중, 일중 이쪽 네트워크를 값싸고 가성비 좋은 서비스로 일부 고객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와 비교를 하면 일단 조직이 작으니까 아무래도 R&D라든가 서포트 면에서 제약이 있을 것이고 모르겠어요. 중국계 회사인데 어느 정도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능한지는.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은 SD-WAN 쪽이 약하다던가 아니면 이 전략적인 R&D 부분이 약하다든가 아니면 망이 없다든가 안에 파이낸셜리 안 좋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제가 평가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50분이 됐는데 지루한 시간 핸드폰 안 보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신 고객사 여러분, 파트너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 아리아카의 활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참고로 연락처는 한국 내에서 제 번호와 이메일 여기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